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렇다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 1997년 비트라는 잊지 못할 최고의 영화를 선사해준 김성수 감독과 우리의 영원한 이민 정우성이 함께한 5번째 영화 저놈 빛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응? 여기에 전작 아수라에도 함께했던 황정민과 수많은 명품 배우들이 합세해서 만든 웰메이드 정치 시대극.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보는 내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이 영화에 숨겨진 디테일과 제작 비화 그리고 역사적 고증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6본 B2 벙커에 모인 어수선한 군인들.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영화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1.6 사건 직후의 상황부터 시작합니다. 11.6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남산의 부장들 TMI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11.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간을 뜻하는 서울의 봄. 하지만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면서 짧았던 서울의 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의 제목이 서울의 봄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데요. 감독은 결국 민주화가 끝장나버린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반란군 한 명 한 명의 경력을 박제하는 것과 함께 시나리오 초고 단계부터 끝까지 고수했던 설정이라고 하네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육군 참모총장 정상호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실존 인물 정승화 참모총장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통을 연기해 기가 막힌 싱크로율을 보여줬던 이성민 형님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이번엔 정승화 참모총장과의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게 흥미롭네요.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보안사령관 전두광 소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영 탐탁치 않은 게 표정에 드러나는 정상호 대장입니다. 아직은 메인 빌런 전두광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며 관객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다. 이게 진짜 범행 이유 맞습니까? 대통령을 살해한 김동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취조하는 전두광. 밖에 나가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탐욕에 가득한 그의 얼굴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야. 감독은 영국 리차드 3세에서 피해 군주로 군림한 악역을 연기하는 걸 보고 숨결까지 악으로 느껴지는 욕망 덩어리의 느낌에 반해 황정민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성대모사가 아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좋아. 아주 좋아. 황정민이 만들어내는 전두환을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 판단은 옳았고 황정민이 해석한 연기를 보고 별다른 디렉션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상징 대머리 분장으로 두피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두피 가발을 본드로 붙이고 촬영이 끝나면 알코올 성분인 리무버로 지웠으니 말이죠. 한여름에 이런 분장을 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연기하고 나면 두피가 빨갛게 올라오고 진물까지 나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 국장 기록 영상에 배우를 합성해 심어 넣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살짝 어색한 부분이 보이죠.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발표 현장. 근본 대통령 각하의 충격적인 사고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황정민이 가장 많이 연습한 대사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과 똑같이 하고 싶어서 수십 번을 반복하고 길게 촬영했는데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며 극장에서 보니 너무 짧게 나와서 많이 속상했다고 하네요. 정상호 총장에 대한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며 본인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전두광. 육군 참모총장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청렴하다고 소문난 이태신 소장을 부릅니다. 장태환과 이순신을 합쳐서 이름을 짓는 장명 센스. 이태신은 실존 인물 장태환 소장을 모티브로 만든 배역이긴 하지만 감독의 상상이 더해진 거의 가상의 인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비주얼부터가 완전 다른 사람이긴 하죠. 전두환과 장태환 두 인물 모두 불같은 이미지로 느껴져서 이태신은 전두광과 반대되는 물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정원은 광주광역시의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촬영했습니다. 마치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강직함이 두 인물의 고듬을 표현하는 것 같아 이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성민은 정우성과 나란히 걸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오징어가 되니까. 합수부 전두광 장군이 이 장군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전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전두환과 장태환은 예전부터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1973년 장태환이 준장 시절 전두환의 동서이자 하나회 멤버 김상구 중령이 면전에 대고 갑종 출신의 못 배운 장교라며 미친 하극상을 저질러서 분노한 장태환이 징계 위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해임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죠. 아니 지금 수경 사령관직을 맡기겠다는데 그걸 거절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 앉으세요. 국장들도 부르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내 방이 코딱지만 해서. 하다 차관들을 불러 모아 보고를 받는 전두광.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의 집무실은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CG로 합성했고요. 이 장면이 크랭크인 하는 첫 촬영, 첫 컷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영화 첫 촬영은 스태프과 배우들에게 큰 부담인데요. 촬영 전 리허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배우들의 각자 연기가 완벽해지면 그제서야 카메라가 들어와 컷 없이 거의 한 테이크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연기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건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이죠. 벽에 걸린 액자에 쓰여진 천하수완 망전 필위 휘호는 천하가 편안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는 뜻으로 1978년 1월 1일 박정희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안보 대책을 발표할 때 인용한 글입니다. 천하가 비록 평온하다고 해서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험이 찾아온다는 손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총력 안보 태세를 굳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9일 전군 지휘관 회의. 실제 기록 화면과 비슷한 앵글과 톤 앤 매너로 촬영했습니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심히 걱정스럽고 위험한 행태다.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여기 모인 심지어 실제 회의에서 실존 인물들이 앉아있던 위치까지 고증해 똑같이 배치했다고 하네요. 수경사에 이태신 장군 앉히는 거 확정이십니까? 수경사 자리에 하나회 멤버를 꽂아 넣고 싶은 전두광. 11기 노태근 장군은 어떻습니까? 인사권은 총장의 권한 아닙니까? 예? 실제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육사 11기 출신 동기입니다. 첫 정규 4년제로 졸업한 11기 기수들의 집단적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이 굉장했다고 하네요. 또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노땅 똥차들 줄서가 있으니까 아직 별도 못 달고 있잖아. 억울해 안 해? 정 총장이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교 일진도 아니고 복도를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모습 그다지 보기 안 좋습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본관의 복도입니다. 전두광의 진한 싸제 군무복과 이태신의 바렌 전투복을 대비시켜 권력욕과 청렴함을 상징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각하 사건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서로 존댓말로 대화하지만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살벌한 기싸움. 당시 실존 인물인 전두환과 장태환은 1931년생으로 동갑이지만 관례상 상호 존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태환이 육군 종합학교 11기 갑종 장교 출신으로 군 경력으로 따지면 장태환이 선배이긴 합니다. 이참에 우리 둘이 지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전두환이 장태환을 포섭하기 위해 김장값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급 공무원 초봉이 약 7만 원이던 시절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처음엔 거절하다가 결국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수경사 회식비라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경 사령관은 저보다 훌륭한 분을 찾는 게 맞습니다. 정 총장 공간과 집무실은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보통 세트를 만들 때 저가의 합판에 시트를 발라 제작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근영 미술감독은 그 시대의 고급스러움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고가의 원목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벽에 붙어있는 그림은 전쟁 기념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전문팀에 의뢰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공관 벽에 걸린 액자의 휘호, 선국 후기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하나회 놈들이 수경사까지 끼어차는 걸 그냥 두고만 보겠다는 겁니까? 정 총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도경비 사령관이 된 이태신. 이곳은 오산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와, 이게 탱크가 다 몇 대야? 사실은 그냥 합판을 세워두고 촬영한 후 그 위에 CG를 입힌 것입니다. 장민기가 하나회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수경 사령관이 된 후 가장 먼저 군내 하나 회원부터 파악하는 이태신.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리 와서 앉아. 자네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전두광은 신입 하나 회원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네는 나야. 어두운 무대 위 조명에 비추어진 연극적인 감성으로 실루엣을 만들고 와, 두렵나? 그냥 의자일 뿐이잖아. 배우 역시 연극적인 톤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이번에 장성 진급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될 거야. 실제 애연가였던 전두환을 모델로 했기에 흡연신을 피할 순 없었는데요. 황정민 역시 담배를 피긴 하지만 촬영 내내 담배를 물고 있어야 해서 배우 보호 차원으로 금연초를 피웠다고 합니다. 정 총장은 어떡할까요? 전두광의 비서실장 문일평 대령 역의 박훈 배우는 적은 분량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며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참에 정 총장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말입니다. 그 답답한 양반하고 뭔 얘기를 해? 라고 말했지만 청와대 비밀 금고에서 9억이 나왔습니다. 시도는 해봐야죠. 정 총장을 찾아가 돈가방을 들이미는 전두광. 여기 2억은 총장님께서 아주 편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100달러 지폐가 1996년에 발행한 권종으로 1979년에 통용되던 구형 권종이 아니라는 고증 오류가 있습니다. 합수부가 계엄 사령관한테 사전 보고를 해야지 사후 통보를 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매일 3시간 간격으로 보고하세요. 원하시면 그리 해야죠. 정 총장과 전두광 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기싸움. 이성민이 68년생으로 황정민보다 2살 많은데요. 촬영 초반 서로 정민씨, 성민씨 하며 조금은 어색한 사이였던 두 배우가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기싸움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배우는 너무 어려웠지만 감독은 모니터링 하면서 약간 어색한 기운이 긴장감을 더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벽에 걸린 백절 불요는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정상호 총장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장근영 미술감독은 천장에 패턴까지 다 디자인해서 마감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천장에 전등까지 디자인해서 설치해 놓으면 조명팀이 촬영 조명으로 활용해서 공간을 완성한다고 하네요. 빡친 마음에 바로 보안사로 달려간 전두광. 저 인간이 정상호 총장을 궁정동에 불렀잖아.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된 정 총장의 혐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속셈으로 거기에 왜 밥을 처먹으러 왔는지. 정상호도 나쁜 사람이 아닐까. 김재규가 저녁 먹자고 불러놓고 대통령과의 만찬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각각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럼 다음에 보시죠. 아닙니다. 내가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먼저 내려와서 식사하시죠. 사실상 시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각하가 저격당하셨습니다. 전두환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한편 정 총장은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내국노 조선 땅에서 일어난 변고의 반은
내래 사주한 일이야. 또는 비호감 전문 배우 이 새끼 감염됐어! 저눈 감아! 김의성 형님이 또 그래도 그 친구가 따르는 사람도 많고. 노재현 전 국방장관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전 장군한테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싫다는데 푸득푸득 포개에 집어넣었어요. 실제 노재현 국방장관은 전두환으로부터 야무지게 받아 챙겨 드셨다고 하죠.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꾸준히 받은 돈이 무려 3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공관은 전두환이 만든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의 가구들이 다 문화재급이라 전문가들이 손상 없이 안전하게 가구를 옮겨 재배치한 후 촬영했다고 합니다. 뭐 계엄사령관이 마음먹었는데 국방장관 힘 있습니까? 군 인사개편을 할 때 전 장군은 동해안 방어사령부로 보낼까 합니다. 그렇게 멀리? 사실 군 인사권은 참모총장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계엄사령관까지 겸직하고 있으니 정 총장이 마음을 먹으면 국방장관이 막을 권한이 없긴 합니다. 바둑의 심취해에 있는 전두광. 실제 전두환 역시 엄청난 바둑광으로 알려져 있죠. 여보, 노태건 장군 오셨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빵 터진 장면이었죠. 이순자 여사 환생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동해안 방어사령부로 가는 거 맞아. 나는 56사 방위사단으로 기원 보내고. 전두광의 집은 적산 가옥으로 설정하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집의 기본 구조만 살리고 바닥부터 천장에 소품까지 싹 다 바꿨다고 하네요. 벽에 걸린 풍림 화산 휘호는 움직임은 바람 같고 침묵은 숲 같으며 공격은 불처럼 맹렬하고 수비는 산처럼 무겁다 라는 뜻으로 일본의 무장 다케다 신겐이 군기로 삼았던 손자병법 구절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전두광의 군사적 야망을 상징하죠. 웃잖아. 이래 되면 니나 내나 모조리 다 나가는데. 이러다 저 멀리 지방으로 좌천될 것 같아 불안한 노태건. 나는 합수부장이다, 합수부장. 하지만 전두광에겐 다 계획이 있죠. 계엄사령관을 네가 어째 잡아들이노? 이 흙이 질 뻔했거든. 이 한수로 요 판세를 싹 뒤집어 붙다. 바둑판 위의 기보는 실제 프로 바둑 기사가 고증해서 하나의 수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뒤집는다고? 이게 미친나? 박해준은 안 된다 하면서 전두광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사실은 부추기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